대한민국의 피규어 모형 콜렉팅 그 수집 역사 속에서도 저는 뭐 최고의 하드 콜렉 최고의 전문가도 저는 뭐 아마 그냥 위키 위키 피규어의 스카이러너입니다.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 피규어입니다. 뭐 저널리스트라고 하지만은 그냥 피규어 모형을 순수하게 깨작 수집해온 그런 평범한 수집가 중 한 명으로서 뭐 그냥 이런저런 얘기들 리뷰 등등을 커뮤니티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요, 어느새 7만 분의 구독자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념으로 뭘 할까 생각하다가 기념이면은 역시 나눔이죠. 나눔을 일단 한두 차례 걸쳐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나눔 상품은 영상 마지막에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 자 이제 확경까지 3걸음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번 나눔과 함께 또 기념 영상을 하나 남겨야겠다 싶었는데요. 평소에도 종종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했던 저와 관련한 이야기, 그 중에서 또 제 수집과 관련한 이야기, 수집의 히스토리 썰을 좀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의 수집가분들이 음지에도 양지에도 정말 많으시겠습니다만, 저는 뭐 최고의 하드 컬렉터 당연히 아니고요, 최고의 전문가도 당연히 아니고, 저는 뭐 아마 그냥 관심이 여기저기 잡다하게 많은 데다가 호기심도 많아서 이것저것 다양하게 찔러본 소위 잡덕. 네, 그래서 폭은 잡다하게 꽤 넓은데 깊이는 적당히 얕은 뭐 이런 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쩌면 저만큼 잡덕인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다 라고 혼자서 생각하는 평범한 약간 오래된 컬렉터다 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수집에도 유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해마다 집중해온 분야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뭐 대략 초합금 로봇, 프라, 드래곤볼, 뭐 애니메이션, 스타워즈, 뭐 영화 인물 피규어, 공룡, 뭐 생물, 뭐 과학, 자동차, 뭐 레플리카, 뭐 가차품, 그리고 아주 일부 그 우연히 길에 떨어진 거 주워서 집에 있는 미소녀 피규어 정도 수집을 해오고 있고요. 주력이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 중에서 꾸준하게 온 것들은 뭐 로봇이나 뭐 인물 피규어나 등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들 보시면서 아, 이런 건 주로 수집하는구나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뭐 올리는 거는 사는 거에 보통 10분의 1도 안 되고, 뭐 또 제가 올릴 때는요, 저만 좋아하는 마이너한 거는 가급적 안 올리려고 하고,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좋아할 만한 것들 위주로 올리곤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촬영 한 대여섯 시간 하고 뭐 소감 쓰고 편집하고 하면은 영상 하나에 한 3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노동집약적인 유튜브예요, 피규어 리뷰는. 그래서 피규어 리뷰 유튜버는 가급적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하려면은 뭐 편집해 주시는 분이 따로 있든가, 아니면은 뭐 라이브 위주로 한다라고 하면 조금 공수는 덜 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힘들다, 쉽지 않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대략 2002년 이후 현재까지가 제 수집 히스토리가 되는데요. 벌써 20년이 넘었네. 그렇다 보니까 제 수집 히스토리를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게 어쩌면은 대한민국의 그 피규어 모형 콜렉팅 그 수집 역사 속에서도 꽤 차지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제가 지금까지 모으고 있는 수집 쪽 해가지고 카테고리를 좀 구분해 볼게요. 먼저 히덜트 하면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개인적으로 히스토리가 가장 긴 로봇 쪽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위키 로봇에 제가 수집을 시작했던 역사적인 첫 모형이 2002년도 신기동전기 건담윙 앤드리스 왈츠 HG 특별판이란 게 있었습니다. 약간 좀 클리어에 뭐 코팅되고 이런 제품이었는데, 이 제품 덕분에 제가 HG가 뭐고 MG가 뭐고 PG가 뭔지 알게 되면서 아, MG가 훨씬 나은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용돈 모아서 MG 하나, 뭐 알바에서 MG 둘, 뭐 이렇게 모았었죠. 지금은 뭐 간간히 또 눈이 침침해져서 조립을 누가 해주거나 하는 형태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진짜 대박은 역시 피규어였죠. 묵직한 디테일에 내부 프레임 막 미친 데다가 막 하나하나 열리고 손가락도 막 하나하나 움직이고 막 여기에 막 경악을 금치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정말 수많은 모형이나 피규어들이 있지만은 건프라만큼 이 만듦새에서 발전이 막 엄청났다, 이런 카테고리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프라만 모으는 분들이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완성품을 야 저걸 왜 저 돈 주고 사냐 이렇게 생각하실 아이템도 아마 꽤 많을 텐데, 다들 아시겠지만은 회사 다니고 점점 시간이 없게 되면 또 어쩔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리고 뭐 프라모델은 건프라 외에도 뭐 코토부키야, 모데로이드 쪽도 이렇게 마이너한 제 취향을 또 긁어주는 아이템들이 있어서 같이 간간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조이드도 있네. 그리고 완성품에서는요, 첫 번째 로봇이 아마 또 이게 2004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바로 카이오도의 로봇 뮤지엄이라는 그 막 관절이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형태가 아니라 좀 돌리는 모습, 그래서 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는 없는데 뭘 해도 폼이 나던 그런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오도 가오가이가 게타 건버스터 이렇게 이어지는 카이오도 라인업이 제 첫 로봇 컬렉션이었고요. 여기서 감동받아서 카이오도 뭐 에바 시리즈, 버추온 시리즈까지 더 들여오게 됐었고, 또 그 다음에 카이오도가 그 관절 하나 개발해서 다양하게 써먹기 시작했던 시리즈가 있죠. 리볼테. 이것도 초반에는 막 전종 다 모아야지 생각했다가 뒤로 갈수록 이거 오히려 옛날 야마고치 가동이 더 나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이거 왜 있는 거야? 그 타케야 불상 시리즈하고 뭐 그런 거 해서 한 10개 정도 어디 처박혀 있을 겁니다. 또 당시에 쭉 모으다가 완성품만으로 또 만족이 안 돼가지고 가오가이 쪽에는 그 야마구치 가동 레진이라는 그 막 박력이 더 엄청난 막 누가 만들어줘야 했던 그래서 누군가 완성하신 거를 또 몇 번이나 시리즈 구매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카이오도가 로봇 쪽은 힘이 좀 많이 빠졌다 보니까요. 지금도 종종 좀 그립긴 해요. 막 그때 제품들이 막 합금에다가 좀 더 사이즈 해가지고 막 이렇게 크게 나오면 진짜 좋을 텐데 막 조용히 좀 아깝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로봇 피규어 얘기하면은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게 반다이죠. 그 중에서도 반다이 초아크몬. 그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그 2000년대 초반, 2010년까지 그때 정말 압도적인 브랜드였어요. 그냥 막 키덜트의 대명사 같은 느낌이고, 그러니까 저도 뭐 카이오도의 그 간지다 뭐 이게 좋긴 했지만은 그 초아크몬만의 무게감, 뭐 패키징도 이쁘고 막 구성에다가 그러니까 뭐 대중성이나 상품성에서는 압도적인 브랜드였습니다. 당시에 다른 회사들 전부 다 통틀어서.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마징가 제트랑 그레이트 마징가 막 딱 사서 베이스에 세우면서 막 구성품 하나하나 이렇게 딱딱딱딱 끼우고 이렇게 전시했을 때 그 깔끔함이 이 당시에 초아크몬도 거의 그냥 나오면은 막 무조건 사야 되는 그런 제품들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뭐 하나 둘 사다가 뭐 회사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막 풀어볼 시간도 막 없어지고, 그래서 뭐 하나 둘 쌓아가다가 지금도 많이 쌓였거든요. 특히 아까운 게 그 초판에 샀다가 미개봉으로 쭉 갖고 있었는데 리뉴얼이 또 나중에 나와버렸네 해가지고, 저는 또 중복 구매 안 좋아하니까 초판 싸게 정리하고 뭐 리뉴얼을 사서 또 미개봉으로 갖고 계속 지금도 있는, 이러다 또 리뉴얼이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뭐 하나하나 리뷰를 해볼 시간이 있겠죠. 초아크몬은 이 뒤에 또 베리에이션으로 뭐 저가, 뭐 지금은 단종된 슈퍼로봇 초아금이나 초아금 프랙션, DX 초아금 혼도 아직 안 열어봤고, 네. 그리고 로봇 하면은 뭐 초아크몬이 좋긴 좋아하는데, 근데 또 모든 캐릭터가 반다이에서 나오는 건 또 아니었거든요. 특히 이 부분에서 그 용자 시리즈 좋아하셨던 분들이 많이 오랫동안 배가 고프셨을 거예요. 피규어로 나오는 게 많지 않았으니까 그 왕구를 제외하면은 뭐 그 초반에는 뭐 변형 합체 꿈도 못 꾸던 그 완성형 좀 허접했던 뭐 유진이라든가 등등 뭐 이런 게 있었고, 근데 그나마 가오가이가는 좀 예전부터 완성품이 있었습니다. 그 아까 카이오도 말고도 합금 완성품이 장절 합금이나 뭐 브레이브 합금 뭐 이런 것들에다가 뭐 와 맥스 팩토리 맥스 합금 이런 게 등장하면서 뭐 만족하나 했는데 또 관절이 또 뭐 그랬기도 했고, 뭐 그러다가 제가 뭐 한참 뒤에 초아크몬이나 포즈 플러스 가오가이가를 그렇게 보니까 제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게다가 뭐 용자 시리즈는 요즘에 더업체라는 소중한 라인업까지 나오면서 지금 그냥 미쳐 날뛰는 라인업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건담 완성품은요, 예전에 진짜 건프라에 비해서 좀 많이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담이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제품들은 꽤 많이 나왔습니다. 미아라고 불렸던 모비슈트인 액션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1m 미인으로 유명한 건담 픽스, 지금도 꽤 많이 창고에 있는 것 같고요. 지오노그래피 등등. 또 의외로 저는 나쁘지 않았던 게 건담 초합금이었거든요. 제품 종류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그 당시에 꽤 만족했었습니다. 아마 이거랑 픽스랑 같이 합쳐지면서 지금의 뭐 메탈 컴포지 라인업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또 메탈 컴포지도 뭐 우주세계 퍼스트 처음 나올 때는 좀 그런데 했다가 뒤에 뭐 윙 시리즈 나오면서 메탈 빌드급이 된 그런 느낌도 좀 있죠. 아무튼 예전에 그렇게 막 1m 미인 픽스만 보다가 이 메탈 빌드 더블오 세븐 소드를 처음 봤을 때 그 충격이 진짜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이 시리즈는 시드 쪽 제품을 탑으로 꼽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 첫 임팩트 때문에 지금도 세븐 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게 진짜 돈 주고 사는 완성품이지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요즘은 약간 애증의 브랜드가 되고 있지만 메탈 스트럭처까지 가면 더 애증이 있기도 하죠. 아무튼 여기서 또 반다이 메탈 빌드나 컴포짓과는 다르게 그 중저가 쪽으로 포지셔닝을 잡은 게 로보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건담 미아랑 오프슛 뭐 이런 브랜드 이거에다가 뭐 혼스펙? 제가 좋아하는 A10M 프로는 그냥 사라진 것 같고, 아무튼 약간 그 HG급 사이즈 제품들을 싹 다 로보톤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저도 이 로보톤 코드 기어스 시리즈에 푹 빠졌다가 나중에는 건담 아니메, 메탈 로보톤 이런 게 메인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원작 지향이다라는 컨셉에 충실한 느낌이라서 뭐 건담도 좋고 단바인 시리즈나 엘감 시리즈도 좀 추천할 만해요. 또 로보톤 외에 조금 더 마이너하긴 하지만은 메탈을 아주 조금
조금 섞어서 전개하고 있는 뭐 하이메탈 아이 시리즈도 몇 개는 간간히 수집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로봇 중에서 그 애니메이션 말고 비디오 게임에 나왔던 그 슈퍼로봇 대전 오리지널 로봇들이 수집이 초반에 좀 제한적이었어요. 뭐 레진이나 보크스 제품들 정도밖에 없었는데 제가 아마 그 보크스 다이젠가 사면서 뭐 이베이 1억 이런 걸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랬던 것들도 지금은 뭐 저가로는 HG 프라에다가 뭐 고가로는 또 여러 브랜드들에서 제품을 내놓고 있으니까 참 많이 좋아졌죠. 또 그 오프로 스튜디오가 블리츠회가 되기 전에 내놨던 거의 좀 수제에 가까웠던 그런 작품들이 또 있었는데 이거는 저는 너무 비싸서 엄두도 좀 못했던 그런 제품들이고요. 지금은 그나마 블리츠회가 되면서 좀 많이 그때의 감성을 가진 제품들을 쉽게 경험을 해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또 기타로 손을 댔던 게 그 보크스의 레진 5스타 스토리 시리즈, 약간 그 로봇 모으는 분들한테는 한때 좀 하이엔드 취급을 받기도 했어요. 가동 이런 거 일체 없는 그냥 레진 제품들인데 지금은 보크스 그 IMS 프라모델 버전도 나오면서 그때보다는 접근성이 좀 나아지긴 했죠. 근데 레진도 그렇고 뭐 프라모델도 도색 안 하면은 발장 황인데다가 프라레도 가동은 기대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로봇 여러 종류들 모으다가 또 로봇 뭐 좀 신선한 거 없나 하면서 마이너한 거 좀 툭툭 건드렸던 게 뭐 알터의 알메카, 뭐 메가우스 베리어블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었고, 근데 그럴 때 눈에 딱 띄었던 게 저는 센티넬입니다. 센티넬. 브레이크 블레이드라는 작품의 그 델핑이란 델핑 3형태 그 로봇으로 센티넬을 처음 접했는데요. 막 작고 깔끔하고 움직임도 잘 움직이고, 근데 뭔가 좀 그 상업성이 덜 묻은 인상이 좀 있었어요. 가격은 많이 묻었었지만 뭐 어쨌든 뭐 그 이후로도 보면은 참 센티넬이 은근히 마이너한 것도 여러 번 다루기도 하고, 그래서 뭐 상품적으로 좀 약점이 있긴 해도 또 그 이상의 뭐 간지라는 강점이 있어서 지금도 신작 나올 때마다 좀 주목하는 로봇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반다이 메탈 빌드하고 이 센티넬 로봇들이 지금 또 요새 우후죽순처럼 나오고 있는 굉장한 그 CCS나 모쇼 이렇게 대륙의 또 고퀄리티 로봇들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또 듭니다. 뭐 그 밖에 액션 토이즈는 아트스톰 시절에는 인연이 없었고요. ES 아금도 철인이 처음 접한 제품이었고, 그나마 뭐 태사자 철인이 8호 때문에 좀 아금이나 소프비 등등 만져본 것 같습니다. 또 포즈 플러스도 아마 가오가이가가 아니었다면은 요새 게타도 아마 이 둘이 아니었다면은 그렇게 접해보지 못했을 브랜드이기도 하고, 또 기타 소프비 쪽은 제 취향은 아니라서 인스파이어나 뭐 정글 구국진신 정도만 구매를 했고요. 뭐 제가 안 해본 로봇들이 정말 또 그리고 세상에 많지만은 진짜 요거는 가지 말아야지 했던 거 2개가 있습니다. 그게 트랜스포머하고 마크로스 둘인데요. 그 마크로스는 얼마 전에 근데 3제로로 처음 입문을 했는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쁘더라고요. 또 그 트랜스포머 스태츄도 조금 수집을 했었는데 한 2014, 15년 기준. 근데 이 시리즈는 뭐 기본 가격이 막 150에서 시작을 해서 막 300만 원 정도가 막 평균 이렇게 되니까 뭐 가격도 가격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공간이 이제 일반 가정집에서 쭉 시리즈 모으기가 거의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하나 빼고 다 정리했고요. 진짜 너무 커. 다이어클론도 그 로봇 베이스랑 일부만 찍먹하는 정도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네, 뭐 로봇들은 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키. 자, 다음은 로봇 말고 애니나 뭐 영화, 좀 인물 피규어 쪽을 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구매했던 그 첫 번째 완성품 피규어가 한 2003년? 그러니까 하이오도의 트라이건 니콜라스 울프드라는 피규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지금 봐도 만화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쭉 뻗은 체형에 또 언밸런스하게 막 거대한 십자가 무게를 막 어깨에 딱 진 이 모습이 그냥 박력이 아주 그냥 너무 멋있어서 그때부터 피규어를 구매를 하기 시작했고, 가오가이처럼 이렇게 카이오드를 처음으로 접하다 보니까 뭐 같은 카이오드에서 나왔던 미국에서 뭐 올해 피규어 수상을 했네 하던 뭐 모네브 더 게일 뭐 이렇게 트라이건 시리즈에다가 게임보다 피규어가 더 좋았던 건그레이브, 또 뭐 시리즈 다 모았던 북두의 권 등등도 있었고, 근데 그때 제가 같이 빠졌던 게 바로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코믹스인 베르세르크입니다. 베르세르크 하면 지금도 이 회사를 최고로 꼽는 분들이 계시죠. 아트 오브 워. 예전에는 진짜 베르세르크 ST 뭐 이렇게 뭐 홈페이지도 만들고 막 좋아하시는 분들 같이 활동하고 뭐 그러기도 했는데, 이 아트 오브 워 베르세르크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2001년 1월인가? 그 하비제펜 잡지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탄생제 가치라는 작품을 보고 제가 반해버렸었거든요. 근데 뭐 그때는 이거 막 일본 잡지니까 뭐 어떻게 구할지도 모르겠고 막 가격도 꽤 높다 보니까 아트 오브 워의 좀 대중적이었던 에피 버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에피도 그 다 뭐 일반판, 한정, 뭐 블러드 막 다 따로 있었는데 그 막 쭉 모으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제 좀 스태츄 가볼까 하면서 처음으로 구매했던 폴리스톤 스태츄, 당시에는 콜케라고 더 많이 불렀는데요. 그게 아트 오브 워의 로스트 칠드런 특별판이었습니다. 그때 이걸 딱 처음 사보면서 이게 스태츄란 게 이렇게 표현이 자연스럽게 되는구나, 이거는 그냥 예술인데? 하면서 그 2000년대 초반부터 이 스태츄라는 것에 빠져가지고, 당시에 또 이 베르세르크 뭐 특별판 하면은 100만원, 150만원 하던 막 그런 것들을 막 무리해서 샀거든요. 그리고 무리해서 막 쭉 사다가 보는데 이게 근데 이게 계속 사보니까 퀄리티가 좀 갈수록 좀 떨어지는데, 이게 좀 퀄이 그런데? 근데 뭐 가격은 뭐 계속 오르고 하는 와중에 좀 고개를 돌려서 그 일본 스태츄 말고 다른 스태츄를 보니까 딱 보였던 게 바로 반지의 제왕으로 유명한 웨타입니다. 특히 그 버스트 시리즈가 막 존재감도 적당하고 가격도 이게 훨씬 쌌거든요. 또 굉장히 컸던 막 사우론 막 이런 게 베르세르크보다 더 싸니까 막 이런 거 보면서 뭐 웨타 막 또 지금은 없지만 뭐 팰리세이드, 뭐 젠틀 자이언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프레데터, 에일리언, 매트릭스, 반지의 제왕 막 등등 스태츄들을 그래서 쭉 같이 모았던 그런 기억이 또 있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그렇게 스태츄들 쭉 모으다가, 그러다가 2008년도 그때 딱 본 게 바로 그 유명한 핫토이입니다. 처음 본 핫토이가 그 다크나이트 조커의 그 맨 첫 번째 버전이었어요. 지금 보면 하나도 안 닮은. 근데 그때는 막 히스레저 막 누군지도 모르겠고, 와 이거 뭐야 사람 같아, 막 퀄리티 막 스태츄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막 가격이 뭐 이거밖에 안 돼. 막 그때 한 15만 원 전후했거든요. 그래서 막 핫토이 다 막 예약하고 엔터버의 이소룡 막 이런 거 막 장터에서 막 사보면서, 와 이게 10인치라는 게 사이즈도 꽤 크고 막 이런 매력이 있구나, 이게 얼굴이 진짜 리얼하구나, 그리고 의상 이것도 막 직접 만든 게 이런 매력이 있구나, 막 이게 밀리터리라는 걸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막 12인치 피규어 막 이런 매력이 이런 거구나, 막 이렇게 그때 막 깨닫게 되면서 핫토이 제품 나오는 족족 막 다 예약하던 뭐 그런 시절로 막 자연스럽게 흘러갔고요. 12인치도 하다 보니까 뭐 메디콤, 엔터베이 여기도 같이 손대게 됐고, 뭐 하다가 디자인 피규어다라고 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막 그게 막 귀여워 보여가지고 또 철인 형제니 3A 애슐리 우드니 뭐 이런 것도 막 컬러 버전, 흑백 버전, 뭐 모노 버전 뭐 등등 뭐 이런 것들 사다가 또 12인치에서 또 요즘은 작가작 피규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때는 뭐 커스텀 피규어란 말이 더 많았거든요. 커스텀 피규어에도 손을 대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베컴이네, 만지네, 뭐 헬보이네, 근데 이때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커스텀 피규어가 고 반세이님의 아나킨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 때문에 제가 스타워즈 영화도 봤고 스타워즈 피규어를 또 쭉 지금까지 모으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뭐 그래서 스타워즈랑 마블 12인치 이렇게 쭉 콜렉팅 하던 와중에 한 2012년 정도 됐나? 그때쯤에 국내에 약간 코믹스 스태츄품이 조금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핫토이 쭉 모으시다가 핫토이가 좋은데 비슷한 게 좀 계속 버전업 돼서 나오는 게 좀 있었거든요. 약간 그런 부분에 식상함을 느끼신 분들이 스태츄를 딱 보니까 이거는 다 포즈가 다르고 각각이 또 완전히 다른 제품이란 인상이 있고요. 또 일부 분들이 코믹스는 막 그 영화 원작이라서, 그러니까 오리지널이니까 뭐 안 변한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도 하셨고, 또 아무래도 이 스태츄다 보니까 이게 바디 표현에 있어서는 그냥 뭐 거의 넘사벽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그래서 그렇게 스태츄 붐이 이렇게 불 때 그 속에 저도 같이 들어갔다가, 근데 스태츄도 나중에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인 게요, 포즈가 달라봤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거의 정해져 있었고, 그 영화보다 코믹스가 사실 알고 보면 베리에이션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지금은 뭐 거의 국내는 명의 코믹스 스태츄 쪽은 끊기다시피 한 것 같고요. 저도 뭐 이제 코믹스는 거의 남은 게 없고 스타워즈 스태츄만 지금 많이 위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전환하신 게 또 중국 레진, 뭐 귀메르 칼날이나 원피스 뭐 등등 이쪽으로 넘어가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근데 저는 뭐 찍먹만 하고 여기까지는 또 공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좀 빠지긴 했습니다. 또 뭐 그런 와중에 핫토이가 마블, 아이언맨, 어벤져스 뭐 이렇게 쭉쭉 승승장구하다가 다들 아시다시피 엔드게임에서 조금 엔드 됐던 부분이 있었죠. 그때 뭐 또 대두가 됐던 게 스태츄지만 하이퍼 리얼하다, 이렇게 뭐 핫토이랑 스태츄 장점을 같이 갖춘 타입의 그 제품들이 뭐 퀸이나 JND, 인피니티 스튜디오 이런 등등이 막 치고 올라오면서 굉장히 좀 사실성을 강조하는 그 하이엔드 쪽으로 또 시장이 좀 향해 가게 됐습니다. 그게 지금은 또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뭐 핫토이 아티잔, 이나트, JND 고즈넉스 뭐 이런 쪽까지 확장을 하고 있는 게 현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타 간간히 뭐 실사, 뭐 SHF나 피그마 등등 수집하고 있고요. 그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쪽은 그중 드래곤볼은 좋아하니까 계속 시리즈를 좀 업데이트하면서 수집을 했습니다. 옛날에 막 작은 것밖에 없을 때는 뭐 HG, DG, 뭐 캡슐 이런 거 모으다가 여기서 막 하나의 좀 전환점이 됐던 게 조형천하 시리즈가 있었죠. 경품 피규어들.
조형 굉장히 수준이 높은데 접근성이 또 좋은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쭉 수집을 하다가 정신 나간 척 프라임이나 찌메아트도 관심 가졌다가 패스했고요. 지금 드래곤볼은 경품 좀 남아있는 거 빼면은 SHF가 가장 좀 주력으로 수집을 하고 있긴 있는데 이것도 거의 못 열어봤네. 못 열어봤는데 자꾸 하나도 또 리뉴얼 같은 제품들이 나오더라고요. 또 드래곤볼 때문에 작은 피규어들 모으다 보니까 또 카요도 세계 명작 극장 시리즈는 지금도 좋아하는 제품이고, 또 한때는 그 크로우즈 워스트에 빠져서 그 이름이 뭐였지? 오가닉 작은 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이브 버전이라고, 이것도 막 색깔별로 막 버전별로 막 다 모으던 막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또 제가 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꽤 오래 했기 때문에 전선도 많이 만들고, 사이드쇼, 블리자드, DC 다이렉트 관련 상품들도 이렇게 쭉 모았던 적도 있었고, 블리자드는 그 이후에도 디아블로나 게임 제품군들 추가로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직원 한정 청동 오크상이 참 갖고 싶었는데 지금도 갖고 싶다. 그리고 디즈니, 클래식 애니메이션 관련 제품들도 메디콤 VCD나 짐슈어 등등 해서 조금 찍어 먹어봤던 기억이 있고요. 지금은 그냥 간간히 추억을 자극하는 아이템들 나올 때마다 고민하면서 사기도 하고, 중고장터란에 제가 알린 키워드 60개 정도 걸려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짚고 있기도 합니다. 위키 네, 이렇게 로봇이나 인물 외에도 참 돌이켜보면 잡다하게 제가 호기심이 많았던 게, 그러니까 동물이나 생물 피규어, 예전에 그 카유도 보틀캡 시리즈라고 수족관이나 심해 이런 테마 가진 제품들이 또 있었거든요. 이게 그렇게 청량하고 또 이뻐 보이고 작은데 디테일하고 이래가지고 이걸로 동물 피규어 수집도 시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제품들도 지금 부모님 댁 협탁에 들어있거든요. 또 같은 시기에 유진, 생물 도감 시리즈가 또 인기였고, 해수어, 담수어, 개구리, 곤충 등등. 특히 저는 곤충 시리즈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포유류, 동물 쪽은 없나 했을 때 제일 대중적인 게 파포, 쉬라이히 등등 있었고요. 강아지 쪽은 샌디캐스트라는 회사가 또 괜찮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더 고대로 가서 공룡, 그 사이드쇼의 다이노사우리아라는 시리즈가 있었는데요. 공룡 관련 하이엔드로 나름 또 매니아층이 좀 있던 시리즈인데, 이게 또 인물이 아닌 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사이드쇼가 잘하는 영역이기도 했고, 그래서 좀 수집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감당이 어려운 게 좌우로 다들 길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크기 대비 공간을 너무 먹어가지고 서로 부딪히기도 쉽고 소재도 너무 약하니까, 그래서 결국 접었던 기억이 또 있고, 지금은 여기까진 제 여력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반다이님이 종종 만들어주시는 이런 제품들 있잖아요. 이걸로 호기심을 종종 채우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좋아요. 약간 이런 쪽의 동물 피규어 하이엔드 시장도 한번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또 피규어란 게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진짜 별의별 소재가 다 있죠. 나름 또 피규어를 수집하면서도 문화적 소양이나 교양을 챙긴다 이런 생각에, 그 먼 옛날에 미니 피규어 쪽에서 그 타카라였나? 그 세계 문화유산이니 또 카요도 왕립 우주박물관 이렇게 하는 그런 제품들 수집을 또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가다가 딱 그 반다이 어른의 초합금 시리즈까지만 손을 딱 댔던 것 같아요. 그때도 아폴로랑 관측선 소양가? 그런 신칸센이랑 또 하나 뭐더라? 아무튼 이렇게 모으다가 엔데버홀을 못 구해가지고 그냥 다 정리를 했던 기억이 또 있습니다. 지금도 다시 사고 싶긴 한데요. 제가 살 때도 이게 비쌌는데 지금은 더 많이 비싸져가지고 그냥 약간 좀 그렇잖아요. 이게 좀 이렇게 사면 기분이 좀 안 좋아. 장터에서 파시는 분도 오래된 걸 모아놨다가 되팔이하는 게 아니라 비싸게 샀다가 다시 비싸게 파시는 그런 경우가 더 많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원가보다 비싼 거는 좀 손해보는 느낌이, 원래 가격이랑 차이가 좀 많이 나면은 손이 언뜻 가지는 않더라고요. 또 자동차 다이캐스트도 찍먹만 했었고, 이런 것도 있었고, 피그마 테이블 미술관 시리즈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레플리카 이렇게 마블이나 반지의 제왕 등등 이렇게 좀 모은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쭉 리스트 관리를 하다가 이렇게 세다가 지금 안 한 지 좀 됐는데요. 개수로 보면은 한 500개에서 600개 정도 될 것 같고, 트레이딩 이런 거는 하나나 세 개는 좀 하니까 그런 것까지 합치면은 1000개 되겠다. 나 진짜 안 쫓겨난 계획인 것 같아. 제가 잡덕잡덕 했지만요, 그럼에도 당연히 제가 거의 모르는, 안 해본 분야가 정말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구관 모르고, 아트 토이 이런 쪽은 관심이 없었고, 베어브릭 조금 사보긴 했구나. 레고는 여력이 없고요. 미소녀는 못한다. 그리고 로봇도
세상 로봇 다 해보는 게 아니니까 뭐 마크로스, 트랜스포머, 다이어클론 아까 말씀드린 거 외에도 제가 아직 못 접해본 게 정말 많고요. 인물 피규어는 뭐 밀리터리나 사무라이 이런 쪽은 역시 잘 모릅니다. 정도로 어쩌면은 대한민국 대표 작더 제 피규어 라이프를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남긴 건요, 역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알고 싶으면은 뭐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을 보면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듯이, 그러니까 제가 수집한 역사가 또 그 사람이 뭘 좋아했고 뭘 소장했는지를 또 보여주면서 또 그런 부분이 저라는 사람의 또 한 부분을 조금 더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본래는 뭐 그냥 간단하게 Q&A 남길까 했던 게 이렇게 또 주저리가 됐습니다. 저는 수집이란 게 아주 좀 순수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좋아하는 마음, 열망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내 추억, 내 취향 뭐 이런 게 더해지면서 나라는 사람이 얹혀지는 과정이 또 되는 거죠. 제가 앞에서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정말 관심이 이리저리 많아서 잡다하게 많이 수집을 또 했지만 또 얕게 수집을 해온 사람이거든요. 보통은 막 누가 막 나 이렇게 많아, 나 이렇게 막 비싼 것도 있어, 막 그것도 되게 많아, 이런 걸 막 자랑할 수도 있고, 그걸 보면서 또 우리가 보통 막 우와우와 하지만은 그런 게 수집에 무슨 우위를 나타내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집에 피규어가 딱 하나만 있다 해도 그걸 막 맨날 보고 또 보면서 야, 이 미학적인 부분이 어떤 것 같아, 막 가치를 얘기하는 분, 이게 내가 맨날 보니까 막 나한테 어떤 의미가 막 있어, 또 나는 여기 가진 추억이 막 이런 것들이 또 막 있어, 이런 걸 얘기하는 뭐 그런 분들이, 깊이 보는 분들,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을 진짜 더 리스펙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절대 뭐 수집을 오래 했다? 벼슬 아니고요. 뭐 나이 먹은 게 자랑도 아니고, 수집을 많이 했다? 또 자랑 아닙니다. 진짜 콜렉터분들이 자랑할 수 있는 건요, 나 이만큼 좋아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저는 그게 자랑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벤트 상품, 네,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모형이나 피규어랑 관련해서 좀 여러분들의 그 추억, 가장 정말 엄청나게 기억나는 뭐 한 가지 사연? 이런 걸 남겨주시면은 오늘의 이 3개 상품 중에서 랜덤으로 당첨자분 총 3분께 이 상품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대댓글로 진행될 거고요. 이후에 전체 공지도 한번 나가니까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벤트는 이번이 끝이 아니라 한 번 더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였습니다. 위키 구독, 좋아요, 알림 고고고!